담화론도 부모님 좀 전에 그 칠판에 적힌 거를 보시고 뭐 수업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업을 한 거는 아니고요. 어저께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기업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라면서 자기가 뭐 어떠하게 사성제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성제가 정말로 기업 컨설팅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방향을 이끄는 테크닉이 될 것 같다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뭐 유튜브로 뭐 여러 강의를 만나봤는데 무언가 좀 자기가 이렇게 좀 자기 마음에 와닿은 사성제 이 부분으로 잘 좀 접근되는 강의를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어저께 저녁에 해피스님 사성제 강의를 보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좀 충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그래서 마침 가까이 계신다 하니 좀 만나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후에 오셔가지고 사성제와 관련한 뭐 다양한 이야기, 그래서 해피스님과의 대화로 그래 이제 제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제공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랬더니 좋다 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2시간 10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성제의 응용, 그러니까 응용이라는 표현을 썼죠. 사성제의 응용, 기업 컨설팅 이랬던 그렇게 이제 해피스님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만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있던 거는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사성제를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그래서 삼법인과 연결된 개념으로의 사성제 이렇게 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려놨어요. 시간 되는 대로 한번들 보시고요. 근데 굉장히 좀 좋은 접근이에요. 뭐 저도 뭐 늘 불교 교리, 그러니까 불교 공부가 그냥 뭐 공부로 이렇게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삶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고 삶이라는 것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대중들과 함께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불교 공부가 구체적 테크닉으로 활용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마침 이제 어제 오셨던 분은 이분은 또 저기 크리스찬이셨어요. 기독교 신자신데 믿음과는 별개로 사성제라고 하는 이 공부 체제가 가지는 그 활용 가능성에 주목해가지고 오셨는데 좋은 대화 나눴고 제 입장에서도 하여간 말씀드리듯이 공부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직접 보시고요. 자, 제가 지난주에 예고해 드리기를 12연기를 물론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12연기 특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특강 가운데서
상세함의 이야기는 이제 계속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커다랗게 그 구조를 가지고 말할 때 12연기를 아주 멋지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이 부분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죠. 그 이야기, 존재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오늘은 12연기를 직접 설명하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한번 적어보자면 12연기는 무명부터 시작하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고,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고,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고, 취를 조건으로 유, 존재가 있고, 유를 조건으로 생, 태어남이 있고,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물론 뭐 노사로 끝나는 건 아니죠. 노사, 수비, 고운의, 그러니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생노사라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괴로움, 이런 부분도 함께 나타나죠. 노사, 수비, 고운의, 그리고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가 있다 라고 해서 고온 이렇게 설명되는데, 일단 뭐 12지분 이렇게 말할 때는 뭐 그냥 노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12지분으로 구성된 12연기 중에 10번째 지분인 유, 존재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해석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 거는 12연기가 뭐냐. 김 부부님, 우리 12연기를 보통 어떻게 말하죠? 괴로움의 생성.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이건 멋진 표현이에요.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자,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야기는 맞는데, 단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사는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사실은 12연기에 대한 뭐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개념이 그 문제의 자리자리에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문제들을 해소하고 괴로움을 소멸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 8정도. 그리고 고와 고멸의 이야기니까 12연기가 그러한 문제 상황 때문에 괴로움을 만든다. 고와 고집이죠.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이 소멸한다 라는 게 고멸이고 고멸도가 되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고와 고멸의 12연기와 8정도를 포괄하는, 이제 불교 안에 진리라는 이름으로 중심자리를 차지하는 사성제가 구성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12연기를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그 이야기, 사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12연기라. 그러면 사는 이야기,
때는 우선 시작해야 되는 게 그 사는 자가 누굴까? 누가 사는 걸까?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12연기 중에 여러분이 이 12지분 중에 그 살아가는 자, 사는 그 자는 누굴까? 삶의 주체. 12연기 중에 12지분 중에 어떤 것이 사는 자를 지칭할까요? 네. 사실은 이게 그동안 이제 오랜 세월을 두고 12연기가 어떤 그 정의 측면에서의 오류, 뭐 우리들 말하는 거지만 명색을 말할 때 명에 대한 정의가 경전과 달라지면서 12연기의 해석이 달라지죠. 그 달라지는 상태에서는 유라고 하는 것을 뭐 제가 이전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주석에서는 유를 어떻게 말하나요? 존재라는 것이 두 가지 존재가 있다. 그래서 어뷰 행위하는 것으로의 유가 존재가 있고 생유 태어난다라는 것으로의 존재가 있다라고 해서 유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 간 주석이. 그런데 일단 경전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하죠. 자, 그 정도 하고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를 말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예요. 존재가 뭐냐라고 하면 존재야 뭐 변호부님 말씀하셨지만 말 그대로 존재라는 게 지금 살아가는 그 자가 존재지 뭐 중생이라고 불리는 존재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 접근할 때에 그 세상을 만나는 주체로서의 나는 유,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유, 존재 빨리어로는 바와라고 해요. 바와. 이 존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존재라고 불리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어떻게 부처님은 설명했을까? 라는 측면으로 한 방향이 서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만난다. 이 측면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나는 누굴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차피 무아니까 나라는 존재가 고정된 어떤 건 아니잖아요. 아트만 아니라고. 그 얘기는 표현을 바꾸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삶의 과정이 어떻게 누적되어 가지고 내가 생겨나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그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쓸까? 요렇게 양쪽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요 개념을 보는 일이 12연기의 전부라고 해도 되지요, 사실은. 자, 지난주에 제가 그 경전을 몇 개 나눠드린다 하다가 시간이 늦어서 안 드렸죠. 오늘 나눠드렸어요. 오늘 드린 중에 존재경이라는 존재경으로 나와 있는 교재에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자, 앙구테르니카야 세세 모음의 77번 존재경 1번이에요. 그러니까 빠타마 바와 습당. 다들 찾으신 거죠? 그때 아난다 존재가 세존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세존께 절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안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존재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도대체 무엇이 존재입니까? 사실은 안한다 존재도 존재라고 하는 거 아직까지 아라한되기 이전이면 나라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존재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했나 보죠. 아무래도 그럴 수 있어요. 안한다 존자 같은 경우는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여쭤본 거죠. 안한다요. 욕계의 보호를 초래하는 업이 없다면 그래도 욕유, 여기서 욕유라고 할 때 욕계의 존재 이런 얘기죠. 욕계의 존재. 욕유가 나타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안한다요. 이렇게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에게 식은 낮은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를 초래하는 업이 없는데도 존재가 나타나겠느냐? 부처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업을 지으면, 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토대가 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바른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하나요?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는 업이죠. 부처님은 업을 설하는 자다. 이래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요? 아니죠. 업에는 결실이 있다. 그러니까 업이고 결실이 있음이고 노력이라고 하는 세 가지 토대 위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업, 결실이 있음, 노력 세 가지 토대 위에서 설해지는데 그 설해진 가르침 중에 가장 원초적인 바른 견해가 있다 라고 말할 때 바른 견해가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래 되잖아요. 이래서 보면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에도 결실이 있음 이렇게 나타나고, 바른 견해,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에도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누가 대화를 해도 부처님 가르침에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행위, 즉 업에는 그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결실이 있다 라는 것을 함께 공감한 상태에서 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처님과 안한다 존자의 대화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의 보호를 초래하는 업이 없다면 욕계의 존재가 나타나겠느냐? 어떤 업을 짓는데 그 업의 수준이 욕계 중생 수준의 업인 거예요. 그럼 욕계 중생 수준의 업을 지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결실이 있음에 의해서 욕계의 보호를 초래하는 업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업에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법칙성에 의해서, 자,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는가? 욕계 중생이라고 하는 좋은 거는 내 거일 거요 라는 소유적인 삶, 소유적인 업을 짓는 자가 욕계 중생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을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욕계의 보호를 초래하는 업이 없다면 요교가, 욕계의 중생이 나타날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안한다 존자가 그럴 수가 없죠. 욕계 중생 수준으로 업을 짓지 않는데 어떻게 욕계 중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안 한다요. 이렇게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에게 식은 낮은 계에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나머지는 이제 이거를 반복해요. 안 한다요. 새끼의 보를 초래하는 업이 없다면 그래도 새끼 중생이 나타나겠는가? 이런 질문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가면 안 한다요. 무새끼의 보를 초래하는 업이 없다면 그래도 무새귀가 나타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자, 그러니까 업을 짓는데 이 업이 어느 수준의 업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분단에서는 욕계 중생 수준의 업을 지으면 욕계의 존재, 욕계 중생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대화했고, 이어서 색계 중생 수준의 업을 지으면 색계의 존재, 색계 중생이 되는 것이다. 무색계 수준의 업을 지으면 무색계의 존재, 무색계 중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업의 결과로 나라는 존재가 결정된다. 요걸 지금 부처님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비유가 뭔가요? 업이라는 것이 밭이다 이거야. 농사를 짓자. 여기서 농사라는 개념이 비유되는 것은 뭐죠? 바로 업에는 결실이 따른다 이러잖아요. 결실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쌀 농사를 지으면 쌀이라는 결실이 나오잖아요. 쌀 농사를 짓는 밭, 그러니까 논이 있는 거예요. 사과 농사를 짓는 과수원, 그 밭에서는 사과라는 결실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어떤 결실이라는 거, 표현하자면 욕계 중생 수준의 업을 지으면 거기서 욕계 중생이라고 하는 욕계의 존재라고 하는 표현하자면 결실이 생기잖아.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럴 때에 바로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밭이다. 근데 밭만 있으면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도 결실이 생기나요? 아니죠.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이러니까 결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밭이 있고 씨앗만 뿌리면 결실이 있나요? 저 사막 한가운데 그 뜨거운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결실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비가 내려주고 땅속에 영양분이 있어줘야 하는 이런 밭과 씨앗, 그리고 이 씨앗을 발화시켜 가지고 성장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는 수분 이렇게 말해도 되고 영양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이런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결실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밭이 있어야 되고 이 밭에다가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하고 거기에 수분이랄까 영양이랄까 이 씨앗을 싹 틔워서 성장시키는 조건들이 함께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야 거기에 어떤 결실이 맺어진다.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대략 그 삶을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냥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이야기하자면 딱가라고 하는 이 내면의 공간,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로 전달하는 이런 공간을 일단은 먼저 적어놓고 가야죠. 그러니까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내적인 공간이 있다.
여기에서 이게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래서 이 결과로 가래가 생겨난다. 그래 되죠. 또 자기화되고. 자, 이럴 때 이 딱가가 진행되는 선행 과정이 뭔가요? 안입이 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에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인식하면 여기서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식이 생겨나죠.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 그리고 우리 식의 표현으로 출산된 식이죠. 왜냐하면 식이 식이 그렇죠. 식 온도 있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머문 식도 있고 사실은 삶의 과정에서 식이 3가지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이거 구분해주지 못하면 사실은 삶을 할 수 없고 시비연기를 못 풀죠.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을 새끼쳤어. 우리가 이제 표현을 바꿔서 출산된 식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 식 3가지가 함께한다. 동시에 있다,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3,4화합 촉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3,4화합 촉에 의해서 수가 있다. 자, 이럴 때 이 식하고 수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식이라는 거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고 말할 때 안, 즉 눈이 보이는 대상을 보아가지고 박고은님이네 라고 색을 아는 것이 안식이죠. 그래서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는 게 이제 출산된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상을 아는 거라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식이 생겨났어요. 대상을 알게 되면 그 상태에서 3,4화합해가지고 수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요거 뭐 느낌이라고도 말하고 경험 이렇게도 말을 하죠. 요건 뭔가요? 연장선상에서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대상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니 즐거운 느낌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괴로운 느낌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불고 불락의 느낌으로 경험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식이 생겨나는 것은 외입처, 대상을 아는 거고 3,4화합 촉해서 수가 생겨나는 것은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뭐 우리가 이제 이거를 1차 인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1차 인식은 무엇이냐? 대상을 알고 경험하는 과정이 1차 인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자, 이렇게 선행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식이 생겨나 가지고 그러니까 식과 수가 함께 생겨나서 이 수를 다시 대상으로 2차 인식을 하죠. 이때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참여하나요? 공동의 주관으로 참여를 하죠. 수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 식과 상 2가지가 공동의 주관이다. 그래서 뭐 이게 너무 또 지금 자세히 가면 좀 그렇지만 대충만 좀 보고 가자면 식이라는 거는 식은 원어가 윈냐나라고요.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라고 할 때 경은 위자나띠라고 정의를 해주죠. 위자나띠, 자나띠가 알다라는 말이고 위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러니까 분리, 분별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분별해서 안다. 이런 의미가 되고 이 분별해서 안다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인식하다라고 되죠. 그래서 이게 인식인 거예요. 그런데 상은 원어가 샀냐죠. 샀냐는 왜 샀냐라고 합니까? 라고 할 때 네, 산자나띠 산자나띠라고 해서 상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자나띠는 알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 뭐 이게 뭐 with, 뭐 오은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의미를 하지만 여기서는 with의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삼자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알기는 아는데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누구랑 함께 알아요? 딱 보니까 그렇네. 식이 왜 식이냐? 뭐 하는 게 식이냐? 하니까 인식하는 거, 분별해서 아는 게 식이다. 해서 2차 인식의 주관으로 써놨는데 상은 무엇입니까? 함께 아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알겠어? 당연히 인식하는 자인 식과 함께 아는 자로 상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뭐 그렇게 이제 두고 이 딱가 안에서 이제 좀 뭐 복잡한 과정, 어려운 과정, 요거 우리 탐진치 교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식이 수를 상과 함께 인식하고 딱가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 가래가 생겨나는 거예요. 신이 생겨나고 예, 뭐 신 얘기는 적어줘야겠죠, 아무래도. 심이 생겨나는데 여기에 탐이 있죠. 탐이라는 게 2차 인식의 결과로 탐이 만들어져 가지고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심이 된다. 그리고 이 심이 딱가 안에서 작용을 하면 난디라고 우리가 이제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죠. 난디, 소망이라는 게 생겨난다. 그래서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 가래다. 이렇게 가래가 정의가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딱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한쪽으로는 견해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한쪽으로 윗딱가가 나오고. 우리 뒤에 공부할 거니까 뭐 이 부분은 그냥 적겠습니다. 딱가 안에서 딱가의 과정을 거쳐서 가래가 만들어지면 이 가래로부터 어떤 과정이 이어지느냐? 견해가 생겨나고 윗딱가. 이 내면의 과정에서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자, 그리고 윗딱가라고 하는 거는 의도, 기대, 지향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경은 설명해요. 그러면 의도, 기대, 지향 이후에 사유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사유. 우리 쌍꺼파죠. 팔정도에서 말할 때 어떻게 되나요? 팔정도가 바른 견해. 그리고 두 번째가 바른 사유. 이렇게 말하죠. 삼마디티, 삼마상가파. 그런데 견해라는 것과는 다른. 견해는 사실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 요거잖아요. 그러고 안경을 꼈다. 그리고 안경을 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는 행위 과정이 윗딱가로 출발해서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사유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요 과정 윗딱가, 의도, 기대, 지향, 사유 요 과정은 말하자면 이제 의업인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아직 몸과 말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의업이에요. 그리고 나면 의업이라는 것은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로 연결이 돼야 되죠. 의업, 그러니까 신업과 구업, 그리고 신구의 삼업, 이렇게 합해서 이제 삼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포괄적으로 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죠. 요거를 제가 왜 이렇게 구분했냐 하면 요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타나죠. 사유의 중간에서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어 가는 중간에 하나의 개념이 나타나는데 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관심이라고 번역을 했고 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찬다라가 욕탐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요 중간에 있죠. 그래서 사유의 중간에 욕탐을 거쳐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찬다를 주목하는 이유는 찬다는 양방향성을 가져가지고 내입처와 외입처의 요 자리 1차 인식의 자리에 시기 인식할 때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듯이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가 인식의 주관이 되어 있을 때 바로 이 찬다,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1차 인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일단 하여간 오늘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요렇게 되면 요 과정이 어떻게 돼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을 만들었어요. 식을 출산했어요. 그리고 3, 4화합 속해서 외입처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경험된 수를 대상으로 식이 내적으로 2차 인식을 상과 함께 해가지고 가래가 만들어져 가지고 견해라는 그러니까 안경을 끼고 윗닦아 의도기대 지향 사유 이렇게 의업이라는 게 진행되고 찬다를 매개로 신업 구업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구의 삼업이 지어지는 거죠. 자, 존재경에서 어떻게 말을 했나요? 존재경이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업을 짓지 않았는데 욕계의 존재가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제 어떤 비유를 들었어요? 업이 밭이라 그랬거든. 그리고 그 밭에다가 일단 씨앗을 뿌려야 농사가 된다. 그 씨앗이 뭐냐고요? 어떤 식이죠? 여기 있는 식이죠. 그죠? 여기 있는 식이거든. 아까 그 명보부님 말씀하신 그 식온 이거는 이 위에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씨앗이 뿌려졌다. 업이라는 밭에 씨를 뿌렸다. 라고 하는 것은 출산된 식 요거라고요. 그리고 이 출산된 식이라는 씨앗이 딱가라는 요 내면의 과정에서 탐진치의 영향을 받은 거죠. 탐진치 때문에 탐과 소망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났잖아요. 요 가래를 뭐라고 했어요? 수분이다, 영양분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순간을 살고 어떤 결실이 생긴다. 밭에다가 그러니까 밭이 있고 그 밭에 씨앗을 뿌리고 이 씨앗이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 수분까지도 다 준 거죠. 삼업이라는 밭에다가 식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가래라고 하는 물과 영양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열매가 맺어지겠죠.
김보부님, 이 정도 조건이면 열매가 맺어지겠죠? 네. 그 열매가 이제 무엇일까? 여기는 어떤 식인가요? 요규 이렇게 말을 해도 맞는 답이긴 한데 그 전에 이 요규,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으로 이거 말이 그렇네. 그러니까 요규라고 하는 존재가 업의 결과로 직접 생겨난다고 부처님은 설명하지 않고 그 존재가 생겨나는 그러니까 업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업이라는 밭에다가 식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가래라고 하는 물과 영양을 주면 이게 존재가 되는데 존재가 되는 그 과정에 노부부님 뭐라 하셨어요? 아니요. 그 과정에 중간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이 존재경의 목적이에요. 이 부분이 삶을 이해하는 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커요. 자,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에게. 요거는 사는 주체야. 우리 중생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였다라는 것은 요렇게 가래라고 하는 영향을 제공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들한테 어떤 일이 생겨요? 식은 낮은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그러니까 존재가 돼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중간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자, 이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영양을 제공하면 수분을 물을 뿌려주면 거기서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뭘까요?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경은 이렇게 말한다고. 식은 낮은 계에 머문다. 중생이 된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난다라는 이렇게 미래의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는 그 앞에 이렇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밭에다가 씨 뿌리고 물 주면 열매가 맺힌다. 열매가 맺히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미래의 존재가 되어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열매 자리에다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경의 표현에 의하면 식은 낮은 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욕계의 업을 지은 거니까 낮은 계가 욕계예요. 욕계에 머문다라고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식이 머문대. 근데 이게 무슨 얘기죠? 식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식은 이게 지금 씨앗이라고, 그죠? 이 씨앗을 영양, 물과 더불어서 밭에다가 뿌려주니까 여기서 어떤 열매가 맺었습니까?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열매가 맺습니다. 요걸 보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식의 머문이라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식이 머물렀다라고 말하면 여기서 그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는데 그 생겨난 식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출산된 식 이렇게 부르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식이 머물렀어요. 그럼 그 식이 머물렀다라는 것을 어떻게 불러야 돼? 머문 식이다. 해서 출산된 식이라는 개념에 이어가지고 머문 식이라고 하는 두 번째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문식을 예. 부처님은 보통 이 중생은 개와 함께한다, 다토와 함께한다.
이럴 때에 그 식을 기준으로 해가 이야기한 겁니까? 아마도 그거는 말씀하신 개의 측면에서의 식은 온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우리 지금은 좀 넘어가죠. 여기서 좀 네. 넘어가서. 일단 이렇게 식이 머물렀다, 머문 식이 생겼다 라고 할 때 요거는 지금 뭐냐? 씨앗이고 양분이고 밭이요. 업은 밭이라고요. 머문 식, 요건 뭐죠? 이거 열매라고. 결실이야, 그죠? 요 개념을 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존재경에서 알려주는 거 바로 씨를 뿌리고 양분을 주면 그 밭에서 열매가 맺는다 라고. 식은 식인데 우리가 사과 뭐 그냥 작은 거로 치면 밭에다가 콩을 뿌리면 그 콩이라는 하나의 씨앗에서 출발해가지고 밭에서 양분을 끌어들여가지고 콩깍지 이렇게 열매를 맺잖아요. 요거는 하나의 씨앗이라는 개념이 표현하자면 그 씨앗이 그러니까 밭과 양분이라는 조건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거는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진 상태에서 열매가 거두어질 때까지 그 하나의 과정을 담아가지고, 그죠? 그 과정을 담아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식이라고 하는 것도 씨앗인 식이 가래를 양분으로 업이라는 밭이라는 이 과정을 담아가지고 머문 식이라고 불리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머문 식하고 씨앗인 식하고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이게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씨앗인 식이 생겨났는데 이 식이 2차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탐을 만들어서 찢다가 되어가지고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이런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업을 짓는다라는 데까지가 뭐예요? 지금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알았으니까 보고 아는 데부터가 지금 삶이야. 그리고는 보고 알아가지고는 과정을 거쳐서 내가 본 대상한테 행위를 했다고.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지금 한순간을 사는 거라고. 그죠? 지금 한순간이라고 하는 개념의 지금 삶이에요. 지금 삶을 놓고 내 입처가 씨앗으로의 식을 만들었다고. 근데 이제 그 변보부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사실은 요 안일이 설신의라는 요거는 뭐예요? 안식, 그러니까 식온이라는 개념을 여기 담고 있잖아요. 식온. 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쌓여 있는 거니까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거라고. 누적된 식이 몸과 함께 대상을 인식해서 씨앗이 되는 식을 만들었으면 그렇게 만들어진 씨앗이 지금 한순간을 살아가지고 한순간 삶의 과정을 담아가지고 커진 거예요. 커지는 것으로의 머문 식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요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많이 해야 되니까 요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식이 머문다라고 하고 그 자체가 존재라고 말하진 않는 거예요. 이렇게 씨앗이 뿌려지고 양분이 더해져서 밭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로 식이 머문다.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지금 삶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존재가 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를 봤어요. 일단 머문 식이 생겨났어요. 자, 두 번째 경우로 갈게요. 한 장 넘기시면 이게 또 재밌는 게 그러니까 78번 경은 존재경 2번이에요. 우리가 지금 본 건 존재경 1번이었거든요. 이어지는 존재경 2번인데 그때 안한다 존재가 세종께 다가가서는 세종께 절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안한다 존재는 세종께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존재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도대체 무엇이 존재입니까? 동일한 질문이죠. 안한다요.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업이 없다면 그래도 요규가 나타나겠는가? 동일한 문답이죠.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안한다요. 이렇게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묵힌 중생들에게. 요거 앞에 거랑 똑같죠? 근데 앞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식이 낮은 게에 머문다 이랬죠? 근데 여기서는 중생들에게 의도와 기대는 낮은 게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전체적인 내용이 똑같은데 첫 번째 경에서는 이런 지금 삶의 결과로, 그죠? 지금 삶의 결과로 식이 머문다 이랬는데 두 번째 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 식이 아니라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 의도와 기대는 뭐죠? 식은 여기 있었는데 보이나요? 그래, 눈이 좋아야 됩니다. 의도와 기대라는 게 여기 있다고. 아니 제가 그냥 신거의 상업 적으면 편하지. 그런데 이거를 굳이 견해라는 안경을 쓰고 이제 구체적 액션은 윗바깥에서 의도, 기대, 지약을 거쳐서 사유로 연결돼서 요 전체가 의업이죠. 이런 표현까지를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두 번째 경에서 바로 부처님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라고 말을 했거든. 요런 과정이 설명되지 않으면 식이 머문다라는 거고 의도, 기대가 머문다라는 건 뭔 얘기요? 이래 된다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머문식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씨앗이라는 게 지금 삶의 과정을 담아가지고 커진 겁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씨앗이라는 것은 대상이 무언지를 아는 거거든. 대상이 무언지 박보분입니다 라고 아는 게 식이 생긴 거잖아. 그런데 머문식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박보분임이라고 알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박보분임을 보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겠지 뭐. 그 즐거운 느낌을 상의 참여 가운데 닦아내서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가래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글쎄 제가 박보부님을 아는 마음이 박보부님을 즐겁다라는 경험을 해가지고는 그러한 탐과 소망으로 가래가 되어서 박보부님이라고 하는 박보부님과 관련한 어떤 생각을 떠올려가지고 거기에 그래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대상이니까 야 내가 어떻게 그래도 박보부님한테 좀 도움되는 일을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라고 어떤 의도를 일으키겠죠. 제가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삶의 상태로는 식이죠.
박보부님한테 무언가 좀 도움되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내가 그런 도움되는 일을 하면 이것이 박보부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겠지 뭐 라는 어떤 기대, 뭐 어떤 형태로든 기대가 따르죠. 그리고는 그런 기대에 이어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법을 설해야겠다. 박보부님은 열반에 대한 관심이 많던데 열반을 좀 설명해 줍니다. 뭐 어떤 아이든 그 지향성을 가지고 나의 내면에서 행위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열반이라는 이 법을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려야겠구나 라고 사유할 것이고 참사로서 북돋워 가지고 몸을 액션을 그러니까 제스처를 써가면서 말로써 열반을 설명하는 법을 갖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삶이 그러면 나중에 제가 박보부님을 다시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박보부님인데 그때 법회에서 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떠올려가지고 이런 의도 기대 지향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열반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렸어 라고 박보부님에 대한 이 지금 삶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얹어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머문 시기라는 것은 이 한순간의 삶, 하나의 지금 삶에 대한 사실은 이게 박보부님이라는 알매 더해진 확장된 커진 기억으로 남는 거라고. 시기 머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러니까 머문 시기라는 것에 이제 따지자면 몸통이 이렇게 지금 삶을 얹은 기억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경에서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라고 하는 이건 뭘까요?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한순간의 삶을 통해서 식도 머물고 의도와 기대라는 것도 그 옆에 따로 머물고 이런 거 이렇게 보긴 좀 곤란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식이 머무는데 그 식의 몸통이 뭐냐? 몸통은 기억이다. 근데 단지 기억하는 것만으로 이 마음이 식이 있는 것일까? 이 식이 가지는 속성이 있겠구나. 어떤 속성을 가지고 머물까? 바로 밭이라고 하는 업이니까 그 업에 뿌려져서 업에서 자라나는 과정, 그 출발에 있는 의도와 기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기대를 얹어가지고 행위했을까? 업을 지었을까? 라는 이 업 전체 중에 의도와 기대라고 하는 것이 이 머문 식의 속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오늘 그냥 대충 한다고 보고 뒤에 좀 상세히 설명해요. 아무튼 이렇게 씨앗과 양분과 밭이라고 하는 지금 삶의 결과로 열매가 맺었어요. 요거를 식이 머문다, 머문 식이다라고 경전은 설명하는데 이때의 이 머문 식은 경전 두 개가 연결돼서 설명하는 거로 볼 때 식의 몸통은 지금 삶에 대한 기억이다. 기억을 가지고 확장된 거다. 그리고 이 식의 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 어떤 기대로 업을 지었을까? 의도와 기대는 내 마음에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 그 머문식이라는 반리어가지고 그 언어가 어떻게 될까? 머문식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그 어색하게 들리거든요. 번역상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일 앞장에서 보시면 자,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 보면요. 희나야 다뚜야라는 곳이 이제 이게 낮은 개애라는 이야기고
윈야낭 빠띠티 땅 이렇게 나와요. 요게 윈야낭 시기잖아요. 빠띠티 땅. 요게 이제 요거를 뭐 우리 저 초불령 같으면 황립 뭐 시계 황립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이제 뭐 황립이라고 초불련에서 번역하시는 것을 저는 뭐 이런 이제 저대로의 이 메커니즘적 전개를 고려하다 보니까 황립이라는 개념이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지금 삶의 과정을 닮아가지고 욕계면 욕계, 색계면 색계, 무색계면 무색계라는 중생 세상에 머물렀다. 요렇게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머문 시기라는 개념, 원어는 윈야낭 빠티티 땅 요거고요. 요런 개념으로 뭐 조금 있다가 이건 더 이어지는 이야기가 좀 나오겠지만 중생 세상에 제한적으로 붙잡혔다. 뭐 이제 이런 개념인데 하여간 머문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건 우리 정리하자면 누적된 삶의 결과로 안입이 설 수 있는 육내입처인 내가 있죠. 그리고 그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씨앗이 되는 식을 출산하면 이 출산된 식이 지금 삶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식이 머물렀다. 머문 식이다. 그래서 머문 식은 몸통은 기억이고 지금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고 그 속성은 지금 삶의 과정의 일부. 그죠? 요 일부. 윗닦아와 사유의 중간을 차지하는 요 의도와 기대가 머문식의 속성이 된다. 라는 개념. 요거를 저희가 기억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존재경 1, 2번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12번 상류따의 64번 경이 탐 있음 경이에요. 탐이 있다. 삶의 과정에 탐이 있으면 이런 얘기죠. 탐. 자, 좀 서둘러야 되니까 두 번째 분단으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비구들이요, 만약 덩어리진 자량, 단식에 대한 탐이 있고 난디가 있고 가래가 있으면, 요건 무슨 얘기죠? 뭐 자량이라는 부분 우리 이제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삶의 과정에서 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면 요 얘기죠. 그러니까 존재경식으로 말하자면 양분이 제공돼 있고 이런 이야기죠. 중생으로 이 삶을 중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양분이 있으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때 식의 머문과 증대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식의 머문이라는 건 뭐예요? 존재경 1, 2번에서 봤지만 이렇게 지금 삶의 결과, 열매로서 식이 머물렀거든요. 요 식이 머물렀다. 머문 식이라는 것은 누적된 식이 만든 씨앗으로의 식이 지금 삶에 대한 기억을 몸통으로 의도 기대를 속성으로 확장된 요 지금 삶의 결과로 만들어진 식이죠. 머문 식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탐이 있고 난디가 있고 난디 소망이 있고 가래가 있으면 그때 식의 머문에다가 더하기 뭐냐 하면 증대 늘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지금 삶의 결과로 존재경에서는 식이 머문다고 알려줬는데 탐이승경에서는 머문 더하기 늘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늘어난다라는 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죠?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식이 머문 식이 되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늘어나잖아요. 몸집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봐야 하는가?
공부를 시작할 때는 저는 참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 과정에서 커지는 게 늘어난다라는 표현일까? 이걸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공부가 조금 진행되다 보니까 이미 머문 식 자체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는 이것이 식이 늘어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다른 현상이라고. 예, 변보부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식이라는 것이 사실 이미 지난 삶의 과정 동안 쌓여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식온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과거가 누적된 온이, 그러니까 무더기가 몸과 함께 해가지고 씨앗을 만들어서 머물게 한 다음에 늘어났다라고 하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식에 무더기가 있는데 머문 식이라는 것이 여기에 가서 더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식의 온이 하나가 쌓인 만큼 커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하여간 지난 세월 동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삶의 결과로 생겨난 하나가 가서 더해진 거예요. 이런 이야기. 요게 식이 머물고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식이 여기까지는 지금 삶의 이야기. 그러니까 누적된 것이 알갱이로의 씨앗을 만들어 가지고 알갱이로 만들어진 씨앗이 몸집이 커졌는데 그것이 그동안 쌓여있던 것에 더해져 가지고 쌓여있는 지금 순간까지를 포함한 삶의 과정의 결과가 커졌어.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게 식온이 커졌다 하는 것을 식의 머문과 증대, 늘어남이 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식의 머문과 증대가 있을 때 명색이 참여한다. 지금 경에서는요. 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출산되어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몸집을 키워 가지고 지난 삶의 무더기에 더해져 가지고 식온이 커졌는가.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요. 식과 명색이라는 것은 서로 조건되는 거죠. 나는 누굴까? 라고 말하자면 어쨌든 나는 유신 해가지고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예요.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잖아요.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수도 쌓이고 상도 쌓이고 이 업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오늘은 행이죠. 행도 쌓이고 식도 쌓이고 뭐 이렇게 각각 쌓이니까 몸과 마음이면 색과 식이잖아요. 색과 식이라는 것이 나여서 지금을 사니까 지금의 삶 가운데 수상행이 또한 쌓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삶의 과정 동안 생겨나서 쌓이는 게 수온, 상온, 행온이죠.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냐라는 데에 대한 두 번째 정의가 뭐예요? 오온이고 오온에 대한 집착함. 이래가지고 오치온 이래잖아요. 유신,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으로의 내가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오온, 오치온이라는 것으로 나의 정의가 확정되죠. 그리고 나면 오치온이라고 하는 지난 삶의 과정 동안 누적된 무더기 이게 나요. 그러는데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지난 삶을 쌓아놓은 상태로 멈추어 있진 않잖아요. 지난 삶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내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산다고. 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몸과 마음입니다. 유신.
삶의 과정이 누적되었습니다. 오온, 오치온. 거기에 한 번 더 말하는 것은 이 오치온인 내가 지금을 삽니다. 라고 하는 예. 그래서 바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을 말할 때 정의 사항에 의하면 식과 명색이 합해지면 오온이고 거기에 촉과 작의라고 하는 두 가지 지금 삶의 동력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과 명색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나는 누구냐? 세 번째는 식과 명색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에 대한 정의를 놓고 자 명색하고 식이 함께해서 내가 되는 건데 이 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처님이 자 우리가 방금 본 거로도 존재경 1, 2번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이 메커니즘적으로 그려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무슨 뭐 씨앗이요 양분이요 밭이요 머물고 뭐 이런 사실은 메커니즘적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봐도 돼요. 이게 그렇게 지금 식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식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명색에 대해서는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그래서 식온 자체가 커졌어. 커졌다는 건 뭐예요? 새로워졌어 이거죠. 새로운 식이 생겨났어. 이 새로운 식이 생겨나면 명색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식에 대응하는 새로운 명색이 참여해. 한마디로 명색이라는 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식에 대한 문제만 이해하게 되면 명색이라는 것은 새로워진 식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명색이 참여해. 참여한다는 건 뭐죠? 새로운 식과 새로운 명색이 참여해서 식과 명색이라는 새로운 내가 생겼어. 이런 얘기죠. 새로운 내가 생긴 거예요. 식과 명색. 요걸 말해준다고요. 자,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식과 명색이라는 것으로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명색은 새로운 식에 상응해가지고 참여합니다. 라고 해서 새로워진 나를 말한다고? 이 새로워진 나가 뭐예요? 내가 바로 존재잖아. 그죠? 내가 바로 존재다. 라고 하는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거는 식과 명색이라는 요 자체. 자, 식과 명색은 3번, 4번에 있고 여기서 말하는 존재라는 거는 10번에 있단 말이지. 이 두 개를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은 연구가 필요한데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왔어요. 요건 타당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봐야지.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10번째 집은 유가 있어요. 존재 다완데 이게 나예요. 그랬다고. 그리고 12연기가 뭐냐고 우리 김보부님 여쭤봤잖아요. 12연기.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표현하자면 딱가 안에 탐과 소망이 있어가지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한 측면에 있고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만들어진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가지고 세상을 만날까? 세상이라는 객체가 있다면 객체를 만나는 이야기를 하려면 주체인 내가 설명돼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내가 설명되어야 이렇게 설명되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한 이야기가 뭔가요? 바로 이런
지금 삶의 과정에서 머물고 늘어나는 일을 통해서 식온이라는 것이 식의 무더기가 새로워졌고 커졌고 거기에 명색이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생겨났다, 존재가 되었다. 세상을 만나는 자로서의 내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그걸 지금 우리가 본 거죠. 이게 사실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여간 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만나는 자로서의 내가 생겨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생겨나서 세상을 만나야 되는데 세상을 만나는 이 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자, 우리 여기서 그래 적었지만 존재, 유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죠. 그런데 다만한도 보니 우리 식과 명색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식과 명색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요 얘기. 생존 기간의 불균형. 명색은 얼마를 살죠? 100년 안팎 살잖아, 그지? 명색은 100년 안팎을 사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식이라는 건 얼마를 사느냐 하면 사실은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그죠? 깨달아서 깨닫는다, 해탈한다, 열반을 실현한다, 불사를 실현한다 라고 말하는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식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표현하는 게 생존기간에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식과 명색이 가지는 현상, 생존기간의 불균형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현상을 우리가 예측해 봐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식과 명색인데 그냥 몸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명은 몸에 묶인 거 이래야 되니까.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경우로는 명색의 생존 기간. 그러니까 한 100년쯤은 어떻게 되냐 하면 100년은 몸이 유지되고 있다고요. 그죠? 어쨌든 우리 제일 연배 높으신 명보부님도 70몇 년 동안 이 몸이 어쨌든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계속 지금 70몇 년 동안을 계속 쌓아가면서 새로운 식을 새끼쳐가지고 그 새로운 식이 지금 삶을 살아서 몸속을 키워가지고 머물러가지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살아온 그 몇십 년의 세월은 어쨌든 몸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몸이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이 새롭게 생겨난 존재라고 하는 식과 명색 이게 몸이 유지되는 한 그게 지금 상태의 나지요. 그래가지고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식과 명색이 그대로 지금을 사는 나의 상태로 오는 거라고요. 그런가 하면 대충 100년에 한 번쯤은 몸이 죽잖아요. 경전은 몸이 무너져서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몸이 무너져. 그냥 몸의 죽음 이렇게 표현할까요? 몸이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몸이 죽는 이때는 뭐 기본적으로 몸이 죽는다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요. 명색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명색은 이제 내 거 아니지 뭐. 버려지는 거지 뭐. 요거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죠? 하여간 죽는다라고 하는 상황은 몸 그리고 몸에 묶인 거 이래가지고 명색은 버려지는 거라고요. 화장터에서 불길에 일사에 없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색은 그렇다 해도 하여간 식이 있으니까 몸이 죽을 때 식은 어떻게 되죠? 그죠? 새로운 명색과 만나잖아요. 요 상황 버려지고 새로운 명색을 만나는 요거를 몸의 죽음이지만 이게 하여간 죽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죽는다고? 그러면 몸이 죽었다? 그리고 식은 버려지는 명색 따라 소멸하지 못하는 이 식이 새로운 명색을 만났다. 새로운 명색을 만난 요 상태는 뭐가 돼요? 여러분 뭐 새로운 거라 해도 요 상태가 어쨌든 그대로 식과 명색이 함께한 상태잖아요. 식과 명색이 함께한 상태로의 나라는 존재라고. 그럼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새로운 명색을 만난 것이 죽음에 이어지는 태어남이라고. 그죠?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이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10번째 지분인 유 다음에 어떤 일이 진행되느냐. 노부부님 지금 오늘 이야기한 거 잘 안 와닿죠? 잘 설명 이해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역시 공부 잘하는 분이다. 자, 그러면 그 뭐 공부 잘하는 김에 조금 더 마무리를 잘해보자고요. 유라는 게 이건 10번째 거거든. 12연기 중에. 그러면 유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설명한 거로 보면 12연기는 그냥 그러니까 한 줄로 유를 조건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는 뭐냐 하면 유를 조건으로 생이니까 요거죠. 그리고 그 조건으로 노사. 그럼 태어난 다음에 노사는 이제 다음 생 이야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 다음 과정은 두 갈래가 있잖아. 그죠?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유 자체가 식과 명색이라는 자체로 계속 그러니까 다 이어지는 순간순간의 삶을 살잖아.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100년에 한 번 있는 그 상황에서 생노사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가지고 12연기가 이렇게 그 삶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한 줄로 말하는 12지분이지만 이제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특히 부처님이 식이 이렇게 머문다라고 존재를 설명해주는 또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잠녀한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내가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존재라는 것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존재 그대로 다음 삶을 산다. 이 몸 자체로. 근데 그 존재가 내용이 뭐냐 하니 식과 명색이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식과 명색은 어디 있어? 세 번째, 네 번째 지분이잖아. 요거를 그러면 표현하자면 이게 이제 그 암송되어 내려오는 이 과정이고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던 그 시절의 조건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표현하자면 유는
몸이 죽은 다음에는 생으로 간다 하는 11번, 12번째 지분이 연결되지만 이 몸이 유지되고 있는 100년 동안에는 유가 되돌아간다고. 이런 구조를 봐야 되죠. 어쨌든 살아있는 100년 동안에는 100년 동안 매 순간순간 죽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이러진 않잖아요. 존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식과 명색이 함께한 나라는 존재 상태거든.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가 존재로 온 다음에는 12연기의 세 번째, 네 번째 지분으로 되돌아오는 거라고. 요게 이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에서 그리는 큰 순환고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뒤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게 요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수학적인 접근을 해보면 조금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제 식과 명색이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못 하겠지만 식과 명색은 그 다음에 유깁으로 이어지죠. 유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요 과정이라고 6네이처가 6웨이처를 인식해서 식을 출산하는 뭐 요 과정이 이제 포괄적으로 6입이거든요. 그러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거.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조건으로 유깁으로 연결돼서 진행이 돼요. 이러면 이제 요거 뭔가요? 식과 명색이 유깁이라는 상태로 전개가 되고.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12연결을 꽤 많이 그려놨어요. 한번 볼까요? 3번 식이 있고요. 4번 명색이 있어요. 쭉 순서대로 보자고. 5번 유깁이 이미 그려져 있죠. 그리고 6번 촉이 그려져 있다고요. 7번 수도 그려져 있거든. 8번 애도 그려져 있다고. 그리고 여기 이 업의 이야기. 이 업이 양분이 뿌려져 있는 밭이다 라고 하는 요게 뭐냐 하면 어쨌든 업은 업이야. 행위는 행위인데 양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오염된 업이잖아요. 행위가 오염된 상태로 진행된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집착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이게 집착된 행위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8번 애 다음에 9번 취가 나왔다고. 그리고 이 9번 취 업이라는 것에 양분이 더해져 가지고 이제 식이 머물러 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10번 존재까지 왔잖아. 이 취로부터 6까지 오는 이 과정에 머문 식이 있다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이렇게 10번 유를 오면 이것이 몸이 죽었다라는 사건에서 어떻게 돼요? 11번 생이고 그 11번 생에 이어서 12번 노사로 12연기에 3번부터 12번까지를 우리가 다 본 거예요. 그죠? 요런 상황을 놓고 이제 수학적인 접근이라고 한 거를 한번 보죠. 요게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식과 명색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식도 어차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온 거니까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돼 있는 거잖아. 그죠? 누적된 거니까 그냥 수학 부호로 식 n 이렇게 표현하죠. 뭐. 식 n 더하기 명색도 n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뭐. 그러면 식 n과 명색 n이 함께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u란 말이지. un이 된 거죠. un의 상태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식 하나를 출산을 해가지고 식 하나가 머물렀어요. 그것이 이제 여기에 더해졌죠. 그러면
이 식온이라는 거는 따지면 식 n짜리가 있는데 하나가 더해진 거죠. 그러면 여기 식온이다라고 그러니까 커졌다라고 하는 요 상태. 그러니까 요거네. 예, 요 식은 식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그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이랬거든요. 이 명색 n 그대로가 참여할까? 아니죠. 식이 커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명색이 참여하는 거니까 이 명색도 명색 n 더하기 1로 왔다고. 그러면 요게 요 순간이 죽는 순간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넘어가겠죠. 뭐. 그러면 식은 식 n 플러스 1 상태에서 이어지겠지만 명색은 1부터 새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요렇게 이제 식 n 플러스 1, 그러니까 명색 n 플러스 1이 됐어. 그러면 요게 돌아왔어요. 그럼 다음 순간에는 어떻게 되죠? 다음 순간. 요거는 지금 식 n과 명색 n으로 시작한 한 바퀴 순환이잖아요.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사실은 n 플러스 1이라는 게 순환에서 요 자리를 차지하잖아. 그럼 다음 순간에는 이게 식 n 플러스 1로 시작하고 명색도 n 플러스 1로 시작하게 되겠죠. 이게 한 바퀴를 돌으면 n 플러스 2가 되고 명색도 역시 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순간에는 여기가 n 플러스 2가 되고 n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삶이 순환하다가 어느 순간 죽었어, 몸이 끝났어 이러면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가지고 식은 계속 n 플러스 몇을 더해가는데 명색은 제로부터 새로 시작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순환 구조를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여기에서도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식 n 플러스 1, 그러니까 식 n, 명색 n 요게 사실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명색은 n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뭐 지난 몇십 년 쌓은 거야. 근데 이걸 똑같이 n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60년을 살았다. 그러면 명색 60년이 더해진 거하고 식 60년 더해진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죠. 명색은 n이라는 60년 산 숫자를 말할 수 있지만 식은 여기에 이 몸과 함께하기 이전 삶이 식에는 쌓여 있다고. 그거를 x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식 x 더하기 n, 명색 n 요런 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식 x 더하기 n 더하기 1로 가고 명색은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이렇게 가겠죠. 이 윤회해 온 세월만큼이라는 것을 우리가 x라는 숫자로 나타내면 식은 x 더하기 n, 명색은 n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매 순간순간의 삶이 더해지면서 순환하는 게 식은 x 더하기 n 더하기 알파로 전개가 되고 명색은 x 없이 n 더하기 알파로 전개가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 윤회까지를 감안한 식과 명색. 예, 식과 명색이 누적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식명색하고 네이처, 웨이처하고 그다음에 네이처, 웨이처가 합해지면 식이 발생할 때에 그 식이 인식자 이 전체 과정이 인식 논적으로 접근을 해야 이 이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식 n 플러스 1 맹색 n 플러스 1 맹색해도 저게 수상 행 족작인데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그래서 이 부분을 말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또 좀
말을 해야 되는 게 이 안이비설시의라는 게 사실은 내용이 뭐죠? 안이라는 거는 안식, 안근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요 식이 누적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식이라는 마음이 근이라는 몸과 함께 색을 자의하는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뭐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구명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비중이 있는 게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안식 내지 의식 그리고 안근 내지 의근 그래서 내입처는 식과 근이 함께한 거다. 요런 해석이죠. 요런 해석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 사실은요 오늘 제가 드린 교재가 여러분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는 뭐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 한 거는 아니고 이 부분이 학계에서 불교 학계에서 사실은 내입처가 식 더하기 근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직까지 남들이 접근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경에 의해서 해석하고 있는 건데 제가 오늘 요 자료를 드리는 거는 바로 요 부분 식 더하기 근이 내입처다. 요 부분을 교리적 타당성을 설명한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지금 탐진치 교재의 제5권에서 그러니까 탐진치 책 5권의 내용 일부를 이제 제가 발췌해서 드린 건데요. 이거 조금 이번에 보충한 거거든요. 보충된 건데 요 내용이 뭐냐 하면 내입처가 식 더하기 근이다. 요렇게 보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는 경전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꾸로 경전이 해석되려면 내입처가 식 더하기 근이다라고 이해해야 경이 풀어진다. 그럼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삼사화합 촉을 뭐라고 불러요? 삼사화합 촉을 근, 경, 식 삼사화합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경에는 근경식 삼사화합은 없다고. 그리고 박어부님 지난번에 저쪽 분들께서 이제 내입처, 외입처, 식의 삼사화합을 말합니다. 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위에서도 그렇다면 거기서 내입처와 외입처와 식이 무엇냐? 라는 이 식과 그러니까 누적된 식이 몸과 함께하는 것으로의 내입처 요 부분이 설명되어야 외입처하고 출산된 식이 삼사화합되는 이걸 정확히 볼 수가 있죠. 그래 아무튼 이제 요 부분이 오늘은 제가 시간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식 더하기 근 누적된 식 요런 부분이 오늘 드린 요 교재에서 제법 많은 경전들이 이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몸을 구성하는 5가지 기능과 관련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이해가 아니면 경전을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 나중에 약간 보시고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그래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지만 이 식과 명색이라는 것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배분되면 유깁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오늘은 설명 생략했어요. 그래서 식과 명색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배분되어 가지고 인식하는 요게 유깁이고 그래서 우리는 유깁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으로의 유깁은 식과 명색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배분되어 있는 지금 생명의 현장이다. 이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존재라는 거를 놓고 이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만나는가? 그 변화의 과정 위에서 몸이 유지되는 100년 동안 어떻게 세상을 만나고 살다가 몸이 죽으면 죽고 태어나는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용어 하나가 있어요. 요 식과명색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제 경전에서 요 식과명색 요거를 부르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요 존재라고 말할 때는 바와라는 말을 쓰거든. 요거랑 조금 다른데 어근은 같아요. 예, 붓다라는 용어가 나와요. 붓다라는 용어가 이렇게 뭐 약간 존재화된 거 뭐 이런 의미인데, 저는 이런 그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만들어진 이래가지고 요거를 누적된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제 책에서 전반적으로 누적된 것이라고 번역된 게 붓다야. 요 붓다가 식과명색인 나를 말한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경전 근거를 가지느냐 하면 오늘 요거 한 장짜리 드린 거 있어요. 자, 한 장짜리 드린 거가 요게 맞지마니까야 첫 번째 경이 근본 법문경 이래 되거든요. 자, 그거 보면 제가 밑줄 쳐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띠 위디 뜨왕 해서 바와 자띠 부따싸 자라 마라난 띠 이래 되거든요. 여기서 바와가 뭐냐 하면 유잖아요. 요거 이제 격변화가 탈격이라 그래서 바와로부터, 그러니까 유로부터 자띠 생이거든요. 유로부터 생이 있다. 그건 뭔가 유로부터 생이 있다죠. 여기 유로부터 생이 있죠. 12연기가. 그리고 이어가지고 원래는 유로부터 생이 있으면 바로 노사가 따라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붓다싸 자라마라난 해가지고 노사라는 게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붓다싸. 여기서 붓다싸라는 말이 뭐냐 하면 붓다라는 말의 역격이야. 자, 경은 지금 유로부터 생이 있다. 그리고 노사가 있다라는 요 중간에 붓다의 역격에서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건 뭐냐 하면 태어난다라는 거 하고 늙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삶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늙고 죽는 그 일을 누가 하죠? 경보부님, 저는 생각에 부모님께서 저를 낳아주셨어요. 저의 태어남이죠, 생. 그리고 제가 늙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경보부님, 저는 그 태어나서 늙고 죽는 그 당사자가 누굴까? 해피스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태어나서 해피스님이 되어가지고 해피스님에게 늙고 죽음이 있다고요. 나에게. 그죠? 그 나에게 늙고 죽음이 있다고. 존재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존재로부터 몸이 죽으면 태어남이 있다고. 근데 그 태어났다라는 상태에서 늙고 죽는다는 이 삶의 과정이 이건 제 입장에서는 저한테 해피라고 불리우는 저한테 늙고 죽음이 있다고. 태어남 이후에. 근데 그 부분을 경이 뭐라고 쓰냐 하면 붓다에게 늙고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얘기는 분명히 한 평생 살아가는 그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 붓다인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바로 바와 존재라는 것이 식과명색인데 이게 몸이 죽으면 이 존재 바와로부터 태어남이 있지만 태어나서 살아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생을 기준해서 보면 전생에서 죽고 태어나는 그 과정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지? 전생의 내생이라는 게 지금 금생이잖아. 그러니까 몸이 유지되는 그동안의 식과 명색의 상태로 나라고 불리는 이게 뭐냐 하면 붓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여간 식 x 더하기 n, 그러니까 식 x 더하기 n과 명색 n으로 출발했다 치고, 그것이 식 x 더하기 n 더하기 1 전개되는, 명색 n 더하기 1 전개되는 이런 삶의 과정을 살아내는 식과 명색을 부르는 말이 바로 붓다다. 요 붓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캐치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이제 그 몇몇 경전들에서 요 내용, 요 붓다라는 용어가 중요하게 그 쓰이게 되는데, 붓다, 나를 지칭한다. 요거 번역을 누적된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로 하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그 경전이 조금 더 있는데, 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조금 보충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자, 12연기 이제 마지막. 우리가 지금 12지분 중에 몇 개를 봤어요? 식으로부터 출발해서 노사까지 10개를 봤죠. 그 앞에 2개를 마저 봐야 되죠. 무명과 행이 있어요. 무명과 행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복잡하니까 안 그렸지만 2차 인식의 결과로 뭐가 생겨나나요? 무명과 그 위에 탐과 진이죠.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딱가라고 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으로 작용하는 내면의 그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 그 자리에서 상이 병이 들었어. 상이 병이 들면 번뇌가 되죠? 상이 병들었다 번뇌라는 이름으로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면 이 느낌에 대해서, 그죠?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무상고 무아인 느낌을 상랑하라고. 요거 실체적이어서 변치 않고 유지된다고. 이 즐거운 느낌이 유지되는 거라고 잘못 아는 게 무명이잖아. 무명이 바로 요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무명이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행인데, 행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분석 경험 중심으로 니까야에 있는 모든 경우는 12연기의 행을 신행, 구행, 심행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그리고 신행은 뭐냐 하면 들숨날숨이야. 숨쉬지 않으면, 노버부님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버부님 한 10분쯤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까? 노버부님의 그 아름다운 몸이 더 이상 몸이라고 불릴까요? 안 불려. 그때는 사실 미안하지만 시체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밥도 먹고 이러잖아요. 병원도 가고. 신행이 들숨날숨이다라는 이거는요, 숨을 쉬고 있어야 이게 내 몸이지, 숨이 끊어졌다,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몸을 찾아서 가버렸다 하면 이거는 더 이상 몸이 아니고 고기 덩어리야. 그래서 경전은 죽은 다음에는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 이렇게 이제 몸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행이 들숨날숨이다라는 것은 숨을 쉬어야 몸이다. 들숨날숨이라는 것은 몸을 만드는 작용이다. 요거 없으면 몸 아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구행이라는 것은 이제 윗닦아 윗자라 이래 되는데, 구행이라는 거는 여기 지웠네. 이게 구업이잖아요. 구업의 자리인데, 이 업이 진행되려면, 왜냐면 이 업의 출발에 뭐가 있냐면 윗닦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윗자라라는 것이 수행용어로 같이 나오잖아요. 심사. 예, 심사.
위따까 위짜라라고 하는 요 행위가 출발돼주지 않으면 따까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지금 생각이 떠올라주지 않으면 말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이래서 위따까 위짜라 심사가 구행 말을 생겨나게 하는 작용이다. 그렇거든요. 존재를 언어로 표현하는 게 예. 그리고 이제 심행은 상과 수다라고 정의가 된다고요. 사실은 불교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나요? 부타구 스님 청정도론 중심으로 심행은 상수를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었나요? 아닙니다.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입니다. 요거 뭐죠? 아까 변법부님이 여기 심 쓰라 하셨는데 심을 여기다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기.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탑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과 수라는 이 과정이 심을 만드는 작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행, 부행, 심행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형성작용이 무명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몸과 말과 찌발을 만드는 작용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나머지 다른 경전에서 보면 신행에 의해서,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의해서 몸이 있을 때 신행을 짓는다 해서 몸의 행위를 한다. 구행이, 그러니까 구행에 의해서 말이 있을 때 의업을 짓는다. 심행은 상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 줘야 그 연장선상에서 의업이 지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업을 짓는다라는 것의 전체사항으로 몸과 말과 힘, 찢다가 생겨나 줘야 하거든. 그것이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뭔가 말은 일단 좀 2차적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상과 수에 의한 심이 생겨나줘야 여기에서 가래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양분이 생기죠. 가래라고 하는 양분이 상과 수에 의한 과정에서 생겨나줘야 양분이 없는데 머문 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행에 의해서 찢다가 생겨나서 탐과 소망이라는 가래라는 양분이 만들어져야 식이 생겨난다. 이런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사실은 12연기를 포괄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을 제가 좀 처음 소개해드리느라고 1시간을 써버려가지고 많이 했지만 다음번에 또 좀 적당한 때에 우리가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식이 이렇게 누적된 식도 있고 출산된 식도 있고 머문 식도 있다. 세 가지 종류의 식에 대해서 공부를 통해서 좀 충분히 알게 되면 그 다음번에 그런 위에서 다시 설명을 하면 훨씬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시각적으로 잘 요약되는 12연기를 다시 한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요렇게 식이 생겨나는 과정, 하여간 존재경에서 말하는 씨앗과 양분과 밭이라는 그 결실로 머문 식이 생겨나서 식의 덩어리가 늘어나는, 이렇게 해서 존재가 형성되는 요 부분을 강조해드렸고, 그렇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 나는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만나는데 문제는 식과 명색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부따라는 이름으로 순환하고
죽으면 태어남으로 가서 그러니까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바로 그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 요렇게 12연기가 설명된다. 사실은 12연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이 요겁니다. 자, 뭐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어문식에 대한 좀 이해가 선행되어 있으면 그런데 네. 저 식맹색에 대해서 저거를 식맹색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오온연기를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이해가 안 되나? 오온연기요. 예. 육류법 연기와 예, 그렇죠. 그 육류법 자체가 이 부분의 일부를 설명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육육이라는 개념 그 부분 잘 이해돼야 되고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 이제 그 12연기 중간에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 그 12연기 계속 이어져 갈 건데 이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